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서로소와의 이 관계에 대해서 중심으로 설명을 해볼 거예요. 지난번에는 정의 위주로 설명했다면 이번엔 관계에 대해서 또 문자와 식에서 이제 처음 1차 방정식, 1차식 들어가는데 문자를 어떻게 기입해야 되는지 이게 또 약속이기 때문에 처음 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분수의 언어를 처음 배우듯이 정수의 언어를 처음 배우듯이 이 문자와 식을 어떻게 기입을 하고 작성을 하는지를 오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대 공약수는 소인수분해 했을 때 어떻게 접근하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어떤 수가 있는데 2의 3승 곱하기 3 곱하기 7의 3승이라고 해봅시다. 또 어떤 하나 또 다른 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뭐라 그랬죠? 이렇게 요 수 안에 2와 3과 7이라는 구성 성분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짝질 수 있는 그 모든 수의 형태가 지금 약수가 되는 거였어요. 근데 얘와 얘의 공통된 약수 중에서 가장 큰 거를 우리가 최대 공약수라고 했는데 소인수분의 한 형태에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죠?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아이들을 지금 선택해야 돼요.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아이들. 그러면 여기서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아이들 중에서 가장 크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니까 어쨌든 첫 번째 얘에도 속해 있고 두 번째 얘에도 속해 있는 아이들을 다 끌어 모아야겠죠. 그죠? 2는 그러면 2는 한 개가 두 개씩 모두 다 이렇게 공통으로 들어가 있고 또 여기 3. 그죠? 또 7의 제곱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가 최대 공약수가 됩니다. 무조건 지수 작은 것끼리 다 쓰세요. 이렇게 외우지 말고 이 원리를 외워야 됩니다. 또 최소 공배수는 자, 우리가 소인수분해 했을 때 공배수를 구하라 하면 만약에 어떻게 될까요? 최소 공배수가 3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 최소 좀 크게 해보자. 더 와닿을 수 있게 최소 공배수가 120이에요. 그러면 이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두 수의 배수가 돼요. 다시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두 수의 배수가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나오고 240, 360, 480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인수분해한 결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얘는 소인수분해하면 2, 4, 3, 4니까 2, 4, 4, 3, 12 에다가 2, 5, 10이죠. 그래서 여기 3으로 바뀌고 5 하나 더 붙여주고 이게 지금 120인데 120의 2배 한수나 120의 3배 한수나 120의 4배 한수 이게 모두 다 공배수가 되는 거 이해 갑니까? 그래서 최소 공배수에다가 어떤 게 더 추가돼서 곱해졌어요. 그러면 얘는 두 수의 공배수가 됩니다. 이해 갑니까? 자, 이해 안 가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 두 수 처음에 시작했던 이 두 수의 최소 공배수를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가장 들어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지수를 왜 쓰나요? 왜 쓰지요? 그걸로 표현할 수 있는 공통된 배수여야 되니까. 자, 그러면 2의 3승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7의 3승 이해 갑니까? 배수라고 했으니까 그거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최대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수가 가장 큰 것끼리 또 있는 것 만약에 여기 이렇게 11이 들어가 있어. 그럼 11도 이렇게 같이 포함되어야겠죠. 그죠? 그래서 표현할 수 있는 엘리멘트 중에서 소수 중에서 가장 모든 걸 다 집약해서 나타내야지 최소 공배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문제에서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어요. 두 수를 딱 제시해 놓고 이 두 수의 공배수가 아닌 것은 고르세요. 이렇게 막 나오는 문제가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최소 공배수면 여기다가 지수가 추가되는 거는 그 공배수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2의 3승이 아니라 2의 2승으로 딱 되어 있어. 하나의 엘리멘트가 사라져 있어. 그러면은 얘는 공배수가 되지 않겠죠. 근데 이거에 헷갈릴 수 있어요. 아까처럼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120, 240, 360 이렇게 나오면
그냥 한눈에 바라보는데 이게 그 소인수분해 한 결과로 나오면 헷갈릴 수 있어서 잘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서로서의 관계는 우리가 알고 있죠. 그거는 조금 뒤에 다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G가 뭐죠? G가 뭐예요? 최대 공약수. 최대 공약수가 96일 때 공약수를 한번 골라보세요. 공약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다시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두 수의 공약수가 된다는 거 알고 있나요?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공약수가 되고 최소 공배수의 배수가 두 수의 공배수가 돼요. 그죠? 이거 이제 계속 얘기하면서 들으면서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4, 6, 8, 23, 32. 이 중에서 96에 그 두 수의 공약수가 아닌 것은 골라보세요 하면 96의 약수가 아닌 것 고르면 되겠죠. 그럼 지금 딱 봤을 때 몇 번이 보여요? 그죠? 다 이거 8로도 나눠지고 6으로도 나눠지고 그죠? 이게 머릿속에서 선생님은 이렇게 나눠집니다. 얘가 지금 80이랑 16으로 나눠지잖아요. 80, 16 머릿속에서. 그럼 얘는 4의 배수. 얘는 지금 60이랑 36으로 갈라지잖아요. 그럼 6의 배수. 그죠? 얘 6의 배수, 6의 배수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80이랑 16이랑 갈라지니까 8의 배수. 32는 3개 있으니까. 3개 있으니까 이게 그 뭐예요? 32의 배수. 23은 지금 얘가 소수기도 하고 기분이 나빠. 소수인 거 딱 보여요. 그죠? 소수고 이걸 3배 해도 4배 해도 지금 안 보여. 맥락이 안 보여. 근데 이 안목이 그 수연산, 다양한 비법의 수연산을 많이 우리가 하게 되면 한 번에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문제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서로소가 아닌 것은 서로소의 정의가 뭐였죠? 선생님 한번 써볼게요. 22, 9, 28. 이 중에서 서로소가 아닌 것을 한번 골라보라고 나온다면 바로 할 수 있는지. 자, 서로소는 약수가 1만 있어야 되잖아요. 공약수가 1만 있는 것. 그죠? 그럼 소인수분해 했을 때 어떤 공통적인 엘리먼트가 있으면 소수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 선생님이 딱 봤을 때는 봐봐요. 나는 이렇게 할 거예요. 7, 3, 21이죠. 21에서 하나 더 했는데 얘는 아니죠. 그죠? 얘에서 얘의 배수를 생각해봐요. 9, 3, 27인데 27에서 하나 더 했는데 당연히 배수가 아니고 15에서 하나 더 더했는데 당연히 아니고 35에서 35 두 배 했더니 70이잖아요. 70에서 2 더했으니까 당연히 아니고 얘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보면 좋겠어요. 또 이거 한번 해볼까요? 28이 3개 있으면 어떻게 되죠? 3개 있으면 28 곱하기 3 8, 3, 24 3, 2, 6, 7 74 또 이건 배수가 안 되는 것 같으네. 근데 여기서 공통된 게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여기서 딱 봤을 때 선생님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2로 안 나눠지고 여기도 또 2가 안 되잖아요. 짝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두 가지 조건을 확인해 보고서는 아니구나라고 칠 수 있었는데 얘는 지금 그럼 소인수분해 한번 해봅시다. 7, 4, 28 4니까 2의 제곱 곱하기 7 얘는 63은 뭐예요? 7, 9, 63 7, 9, 63 3의 제곱 7이 공통으로 들어가 있네요. 그죠? 얘가 7단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얘 7단 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체크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떤 방식이든 그 수적인 감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면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또 넘어가 볼게요. 이제 활용 문제로 가서 연필이 108자루가 있고 공책이 180건이 있는데 얘를 남김없이 모두 나눠주고 싶은데 모두 나눠주고 싶대요. 가장 많이 나눠주고 싶대요. 그러면 연필 108자루가 있으면
한 권씩 나눠주면은 가장 적은 양으로 많은 아이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죠. 근데 많은 양을 나눠주고 싶대요. 최대한 많은 양을. 그죠? 여기 180권도 최대한 많은 양을 나눠주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를 똑같이 하고 싶대요. 그 수를 똑같이. 난계없이 나눠주고 싶은데 그 수를 똑같이 나눠주고 싶어. 근데 이런 문제 봤을 때, 아, 이거 최대 공약수야, 최소 공배수야, 이렇게 먼저 따지면 안 돼요. 이 문제를 자체를 먼저 이해해야겠죠. 그러면 이를 두 권씩도 나눠줄 수 있고, 한 권씩도 나눠줄 수 있고, 또 세 권 가능한가요? 세 권씩도 나눠줄 수 있고, 그죠? 네 권씩 가능한가요? 네 권씩 나눠줄 수 있고. 근데 가장 많이 나눠줄 수 있는 그, 그 수를 구하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뭘 구하고 있어요? 남김없이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그 조건 때문에 나머지가 안 남게 하는 지금 약수를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180도 마찬가지, 180권도 마찬가지겠죠. 한 권 또는 두 권 되고 세 권 되겠고 네 권, 네 권 되죠, 그죠? 요렇게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게 약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공통 똑같은 수로 나눠준다고 해서 한 권도 되고 두 권도 되고 세 권도 되고 네 권도 되고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나눠주려면 우리가 지금 뭘 구해야 된다는 걸 떠올릴 수 있어요.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 된다는 것을 떠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겁니다. 무조건 하면 안 돼요. 108이랑 180. 이제는 숫자가 커졌으니까 니은자를 하고 싶은 마음을 참고 소인수분해를 해봅시다. 108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좋겠어. 그냥 2 곱하기 54 하면은 금방 보이거든요. 6, 9, 54죠. 6, 9, 54니까 2 곱하기 6은 2 곱하기 3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 하나 했고 3의 제곱이니까 3 두 개가 더 들어오죠. 3 원래 하나 있던 거에서 두 개 더 들어오니까 3승. 180도 해볼게요. 2, 9, 18 하는데 또 2, 50이 있죠. 그죠? 그래서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최대 공약수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 지수를 그러니까 이 엘레멘트를 다 포함되고 있는 이 소수를 다 그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는 거 공통으로 포함하고 있는 거를 다 이제 가장 최대치로 적어주면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됩니까? 2의 제곱 또 3의 제곱 요게 바로 최대 공약수가 되겠고 가장 많은 개수로 나눠줄 수 있는 수가 지금 어떻게 돼요? 2, 4, 3, 3은 9, 4, 9, 36 한 사람에게 36개씩 나눠줄 때가 가장 많이 나눠주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또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몇 명에게 나눠주냐고 또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럼 봅시다. 108이랑 180을 우리가 36으로 나누면은 몇 개 들어가요? 3개 들어가죠. 얘는 몇 개 들어가요? 5개 들어가죠. 맞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36개씩 묶었을 때 얘는 3묶음 나오고 얘는 36개씩 묶었을 때 5묶음 나와요. 이해갑니까? 연필 36개가 3묶음 나오고 공책은 5묶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 선생님 이렇게 지금 표현했잖아요. 근데 어떤 문제에서는 또 다를 수 있어요. 그 내용에 따라서 우리 친구들이 그래서 최대 공배수, 최소 공배수 활용 문제가 나올 때는 이 스토리를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08개의 연필이 있고 지금 공책이 180개가 있는데 선물 세트를 만들 거예요. 선물 세트를 만드는데 그 세트를 여기다 연필도 넣고 공책도 이렇게 넣는 거죠. 연필이랑 공책을 이렇게 세트로 한 묶음으로 이렇게 해서 나눠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몇 세트가 나올 수 있습니까? 묻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36세트가 나온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럼 그 안에 그 한 세트 안에 연필은 몇 개? 3개. 공책은 몇 개? 5개. 3개, 5개, 3개, 5개 이렇게 해가지고 몇 세트? 36세트가 나온다고 답을 구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활용 문제는 절대 외우면 안 되고 그 스토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나눠주는 건지를. 네, 문해력이 필요하겠죠. 자, 이번에 그러면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G와 L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선생님이 이전에 이렇게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얘들아 봐봐 하면서
최대 공약수를 구할 최소 공배수를 구할 때 두 수를 곱한 다음에 예를 들어 이렇게 구해봅시다. 12와 16의 최소 공배수를 구해라 할 때 두 수를 곱해 얘들아.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로 나눠. 최대 공약수 바로 보이죠? 얼마예요? 4. 4로 나눠. 이제 나눗셈 안 쓰고 분수를 바로 써볼게요. 이렇게 구하면 최소 공배수가 나온다. 근데 꼭 마술 같았어요. 그죠? 원리 없이 선생님이 이렇게 알려줬기 때문에. 그래서 48 이렇게 구했는데 이거를 니은자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바로 연결이 돼요. 우리가 최대 공약수 4로 나눠주면 4, 32, 4, 46.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얘 3개를 곱한 거 4 곱하기 3 곱하기 4 요게 한 게 지금 최소 공배수라는 거 우리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관계를 보고도 이게 요렇게 되는 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소인수분해를 한번 또 해볼게요. 2의 제곱 곱하기 3이 10이고 또 그 2의 4승이 지금 16이고 그러면 최소 공배수를 구하면 여기 지금 2의 4승과 또 3의 곱의 형태로 붙인다는 게 이해가 나요? 그죠? 근데 이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이제 미지수로 바로 갈게요. 여기를 어떤 숫자 A, 여기를 어떤 숫자 B라고 했을 때 최대 공약수로 나눠줘요. 그러면 여기 어떤 두 수가 남는데 이 두 수의 관계는 서로서란 말이에요. 그럼 A를 표현할 때는 GA. 그러니까 A는 소수겠죠, 소수. 또 B는 GB.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바로 쓸 수 있죠. G, A, B. 그래서 지금 아까 선생님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얘들아 최소 공배수 구할 때 어떻게 하냐면 두 수를 곱해.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로 나눠.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이 왜냐면 지금 두 수를 바로 그대로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A G 곱하기 이렇게 G에다가 A 요게 지금 뭐예요? 요게 A가 되겠죠? 또 G, B를 곱하면은 여기가 B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곱한 거에다가 얘 한 놈이 없어져야 돼요. 그죠? 그래서 G분의 1을 해준 거예요. 이해 갑니까? 선생님 지금 얘기한 거 복잡해 할 수 있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냥 대입해보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 외워야 할 언어가 있어요. 외워야 할 언어는 A는 GA라는 것과 B는 GB라는 것. 또 그 L은 GAB라는 것. 또 A 요렇게 요걸 외우면 좋겠어요. L을 구할 때 두 수를 곱한 다음에 A, B를 곱한 다음에 G로 나눈다는 거. 그죠? 근데 요거를 책에서는 이거를 왜 선생님이 소개했냐면 요렇게 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최소 공배수를 요렇게 구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걸 또 교과서에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두 수의 곱은 최소 공배수와 최대 공약수의 곱과 같다. 그래서 이렇게 외워도 좋고 이렇게 외워도 좋아요. 어쨌든 요거를 반드시 기억해 놉니다. 그 라지는 GA, 또 라지B는 GB, 또 그 최소 공배수는 그 GAB, 또 AB는 LG. 이렇게 좀 기억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문자와 식으로 넘어갈게요. 문자와 식에서는 그 여러 가지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잘 기억해 놓읍시다. 자, A 더하기 A가 있어요. A 3번 더해서 얘는 A 곱하기 3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A 곱하기 3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A 곱하기 3. 근데 우리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기로 약속했냐면 미지수와 숫자가 있어? 그러면 미지수와 숫자가 있으면 그것과 연결된 이 곱의 기호는 생략하자라고 약속했어요. 그럼 곱이랑 친구인 게 뭐예요? 나누기죠, 그죠? 나누기랑 곱의 기호 생략하자 약속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냐? 미지수 앞에 숫자를 써. 그게 약속이에요.
이건 약속이니까는 외워야겠죠, 그죠? 그래서 얘를 3a라고 쓰기로 했어요. 이해갑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뭐 3a 나누기 2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얘를 지금 곱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3a 곱하기 2분의 1. 그러면 얘 정리해주면 우리가 얘가 곱하기로 연결됐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럼 곱하기 순서를 바꿔도 돼요. 그럼 3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a일 거고, 얘는 지금 앞에 있는 수를 정리하면 2분의 3a죠. 그럼 선생님 지금 막 쓰려고 했던 용어가 있는데 2분의 3을 a의 개수라고 해요. 개수 아니고 개수. 지금 미지수 앞에 있는 이 수의 이름을 개수라고 해요. 지금 이렇게 정이 나오고 있을 때 이거 다 기억하고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마이너스 1 곱하기 뭐 3a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는 지금 어떻게 돼요? 얘는 마이너스 1 곱하기 3 곱하기 a잖아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a 이렇게 써줍니다. 그럼 마이너스 1 곱하기 a인 경우는 마이너스 1a 이렇게 써야겠잖아요. 근데 미지수 앞에 1은 생략하기로 했어요. 우리 왜냐면 모든 자연수는 1 곱하기 2고 1 곱하기 3인데 1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그렇듯이 이 미지수 앞에 1도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로 써요. 여기서 지금 얘기한 부분은 다 외워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또 미지수 쓸 때 요거 하나 알려줄게요. A, B, C 쓰고 X, Y, Z 쓸 수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썼냐면 알파벳 우리가 영어 시간에 쓰던 알파벳 그대로 안 썼어요. X는 왜 이렇게 써야 되냐면 곱하기랑 헷갈려요. 잘 구분해야 돼. Y도 얘도 마찬가지로 곱하기랑 헷갈려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B 그래서 요렇게 꼭 이렇게 꼬리 올려야 됩니다. 필기체로. 또 G도 이렇게 쓰고 싶잖아요. 우리 영어 시간에 하듯이. 근데 얘는 숫자 2랑 헷갈려요. 그래서 요렇게 Z 한 다음에 찍 짝대기를 그어야 됩니다. 또 나중 되면 알파, 베타, 감마 뭐 요런 순서대로 뭐 쓰기도 하는데 이걸 쓸 때 수학은 질서 있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먼저 나오는 알파벳 순서대로 먼저 나와요. 근데 어떤 경우에 곱으로 나타낼 때 A, B 또 B, C C, A 이렇게 하는데 얘네가 이렇게 돌아가는 순환돼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 외에 뭐 D가 나오고 E가 나오고 할 때는 순서대로 쓰지만 세 개의 곱의 형태에서 이렇게 어떤 표현할 때는 순환하는 형태로 쓰는 게 낫습니다. 요게 지금 암묵적인 약속이에요. 수학은 질서가 있는 학문이죠. 그래서 요 질서를 잘 기억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그 미지수의 그 거듭 제곱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게요. 똑같습니다. 동일해요. A 곱하기 A 또 B 곱하기 B. 요거는 A를 몇 번 곱했어요? 3승. B를 2번 곱한 거죠. 그죠? 또 A 나누기 5가 있는데 얘는 우리 2 나누기 3은 당연히 우리가 3분의 2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5분의 A라고 써도 되고 5분의 1 A로 이해해도 됩니다. 이때는 A 앞에 개수를 물어보면 1이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1이 아닙니다. A 앞에 개수는 5분의 1입니다. 자, 꼭 기억해 놓도록 합시다. 자, 요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X 나누기 Y 나누기 Z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나누기가 있으면 곱하기 역수 되는 거 알고 있죠. 근데 괄호 안에 있는 거 먼저 해야겠죠. 그러면 Z분의 Y예요. 그러면 곱하기 역수 해야 되니까 곱하기 Y분의 Z. 그래서 Y분의 X, Z가 되겠죠. 자, 우리 복잡한 식에서 나눗셈이 막 이렇게 나오는 거랑 또 헷갈릴 수 있어요. 요건 어떻게 할까요? 얘는 지금 괄호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식이 아무리 뭐 나눗셈이 뭐 덧셈 말고 곱하기 2 나누기 3 뭐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나눗셈이랑 곱셈으로 연결됐잖아요. 그러면 나누기 얼마를 보고 얘네가 다 죄다 분모로 가네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어떤 괄호가 없는 식에서 이렇게 나왔다면 얘네는 세트로 분모로 다 가네. 그러면 선생님이 얘가 분모로 다 들어갈 애들이니까 3, y, c가 분모로 가고 분자에 있는 건 x랑 2가 남는데 아이고 예쁘게 써주려면 요렇게 써야겠죠. 그죠? 요렇게 정리도 됩니다. 얘 같은 아까 풀었던 얘는 괄호가 있으니까 괄호를 해결하고 해야 되는데 요렇게 식에서 나누기 어떤 수가 있을 때는 바로 얘가 이 수들이 다 분모로 가는 애들이구나 라고 이해하고 풀면은 훨씬 더 쉽습니다. 자, 식의 값을 한번 구해 볼게요. x가 마이너스 1 때 5x 마이너스 3의 값을 구하세요. 우리 그 이전에 초등에서 어떤 수라고 하면서 글로 장황하게 나온 게 있어요. 이제 그게 그 어떤 수라는 그 말을 장황하게 글로 쓰지 않고 심플하게 나타내는 게 바로 요겁니다. 수학은 그 간소화하는 기호잖아요. 요렇게 해서 x 자리도 그대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5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얘를 구하면 되겠죠. 이 시점에 선생님이 정수의 곱에 대해서 한번 그 설명을 할게요. 지난 시간엔 방향성으로 한번 설명했는데 선생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2 곱하기 3이 있어요. 2 곱하기 3은 2를 3번 더하는데 어디를 기준으로 2를 3번 더하냐면 0을 기준으로 3번 더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 3은 0을 기준으로 2를 3번 빼줘요. 반대로. 그죠? 반대로 빼줘요. 그러면 여기서 또 마이너스 2 곱하기 3이 있어요. 아이고 3이 있어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를 3번 더하는 거예요. 0에서부터 마이너스 2를 3번 더해요. 이렇게 되겠죠? 이해갑니까? 자, 그러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에요.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2를 0에서부터 3번 빼줘요. 이해갑니까? 그럼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이 부분이에요. 0 빼기 2 얘를 어떻게 볼까 이거죠. 그러면 이것도 선생님이 한번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꿀 거냐면 0에서 0 빼기 2를 빼준다? 이 의미를 생각해 볼게요. 자, 얘가 어떤 수에서 2를 뺐는데 빼고 난 그 나머지를 다시 빼면 원래 수가 되돌아오겠죠. 자, 선생님이 10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10에서 10개에서 2개를 뺐어요. 그럼 8개죠. 10개 사탕에서 2개를 빼먹었어요. 근데 그 나머지 그 빼먹은 8개만큼을 빼주면 다시 2개가 되겠죠. 이해갑니까? 이게 8개인데 다시 10개에서 요거 8개만큼 빼면 원래 수가 되겠죠. 이해가요? 그래서 0 빼기 2가 2가 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0 빼기 2가 2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이 관계를 마이너스 만나면 플러스 돼서 양수돼. 이렇게 무조건 외우지 말고 요 선생님 설명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머릿속에 잘 장기 기억 장치로 원리로 남아서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정수의 의미를 하다 보니 선생님 번분수의 의미를 좀 잊었는데 문자와 식 정리할 때 번분수 한번 볼게요. a분의 b 요렇게 c분의 d 요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분수랑 나눗셈 2 나누기 3은 3분의 2로 쓰는 거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a분의 b 나누기 c분의 d로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분수를 역수 곱하기 역수로 바꾸면 ad분의 bc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 결과는 지금 보세요. ad분의 bc 이렇게 나왔는데 ad가 어디 있죠? 여기 있죠. bc가 어디 있죠? 여기 바깥에 있죠. 그래서 이 번잡한 분수를 봤을 때 안에 있는 게 분모로 오고 ad가 분모로 오고 바깥에 있는 게 bc가 온다고 할 수 있어요. 이해갑니까? 자, 이거 요렇게 봤을 때 우리 나눗셈식에서 요 분자끼리는 같이 약분할 수 있잖아요. 또 분모끼리는
똑같이 이제 약분이 가능하잖아요. 나중에 식이 나왔을 때 그래서 여기 A랑 C를 동시에 약분 가능하고 B랑 D도 동시에 약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최소화해서 갈 수 있는 소스들을 좀 기억해 놓으면 유익하겠죠, 그죠? 그래서 수능 풀 때 앞부분의 문제에서 연산을 빨리 해야 뒤에 있는 심화 부분에서 에너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